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입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과소평가했던 걸까요?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원을 잠정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58%, 전분기 대비해도 역시 51%나 증가한 건데요. 이는 앞서 증권업계에서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돈 수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전과 스마트폰 실적이 크게 뛰었고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 6만 700원까지 올랐지만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돼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전날보다 0.33% 내린 5만 9,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후에 오늘 오후 3시에 발표된 LG전자 잠정 실적 역시 깜짝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LG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9,59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8,500억 원을 1,000억 원 넘게 뛰어오른 것은 물론이고요.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으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프리미엄 가전과 TV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고 마케팅 비용이 축소됐다라는 분석이고요. 스마트폰 적자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오늘 LG전자의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 소멸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2.91% 하락한 93,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앞으로 목요일에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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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님, 네. 금요일의 남자 어떻게 해요? 아, 그러네요. 네, 금요일을 버리고 목요일로 왔는데 그러니까요. 목요일에 여러분들께 더욱더 알찬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야인스 리턴즈에서는 목요일에 박동기 전문가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한층 더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제 내일부터 또 연휴잖아요. 연휴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1시간 또 저희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둘 거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도 궁금하신 점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인스톡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요. 빠르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이제 드디어 3분기 어닝 시즌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많은 기대를 모았었던 삼성전자 실적이 오늘 그 뚜껑을 열었는데 전문가님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깜짝 놀랄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잘못 본 건 줄 알았어요. 예, 리얼리, 레알 네.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맞아요. 12조를 넘었다라는 게 원래 시장 컨센서스가 10조 5천억 평균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네. 11조 나오면 서프라이즈다 보통 얘기를 할 정도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12조 3천억까지 나왔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깜짝 쇼를 했는데 주가는 실망스러웠죠. 주가는 좀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네. 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12조 3천억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그 시장 예상치를 훌쩍 지금 뛰어넘었다. 삼성전자 사업부가 크게 세 개가 있죠. 스마트폰 쪽이 있고 가전 쪽이 있고 반도체 쪽이 있는데 네. 이전까지만 해도 항상 이제 반도체가 사실상 먹여 살렸어요. 예,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은 항상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꾸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잘 되면 반도체가 조금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그 사업부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죠. 컸는데 이번에는 스마트폰 쪽하고 가전 쪽이 그 실적 호조, 판매 호조가 상당히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네. 자, 반면에 반도체 부문은 그 반도체 가격이 최근 들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다소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반도체 부문도 역시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본격화되기 직전에 긴급 주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반도체 부문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실적도 방어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실적은 예상치를 지금 훌쩍 뛰어넘었다. 차트에서 지금 보더라도요. 네. 뭐 지금 그 이번에 매출이 지금 66조 원 수준까지 지금 나왔고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12조 3천억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정도 수준이에요. 그만큼 지금 실적이 잘 나온 이런 지금 흐름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오늘 주가 흐름이었죠. 맞아요. 예, 그게 다시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오늘로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오늘 밤에 미국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마 이 삼성전자 깜짝 실적 발표로 인해서 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들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과 함께 이제 이 주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기는 했지만 그에 비해서 좀 시장 움직임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리 증시에서 봤을 때 깜짝 놀랄 게 크게 두 가지라면은 이렇게 대형 회사들이 굉장히 상당한 실적을 보였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에 비해서 시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했어요. 정말 이상하리라 싶을 정도로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충격적인 효과인데 실제로 이번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도 특히나 어떤 옵션 만기라는 특이 사항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실제 우리가 지난 2분기 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율과 비교를 해보면 전혀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7월 30일자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네. 그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도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당시 증시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하락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굉장히 놀라운 성적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자체가 이게 충격적인 건데 네. 가장 큰 원인 중 한 가지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나타냈던 어떤 실적이나 어닝의 원인은 삼성전자의 어떤 많은 수많은 노력들도 분명하게 작용을 했겠지만은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시장 전체가 암울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네. 좀 더 과대평가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가 잘 가면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굉장한 강세를 치고 또 공방 강세를 나타냈어야 맞아요. 되는데 오히려 오늘 장에서 뭐 소부장주들 특히 이제 소재나 아니면 장비주들이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수 자체를 섹터 자체를 봤을 때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는 느낌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실적도 이제는 그냥 삼성전자가 잘한 것이지 이 친구들이 뭔가 반영을 할 것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네. 조금 상당히 지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아쉬웠는데 뭐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연휴에 대한 부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휴에 대한 일정 부분 부담, 그 금요일 같은 오늘 목요일 흐름이었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옵션 만기일이라는 약간의 좀 특수성, 이제 이 부분에다가 기간 매도세가 조금 심상치 않았어요. 400만 주 이상 오늘 지금 기간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잔치집에 지금 찬물을 확 끼얹은 여러 가지 네. 좀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나온 게 조금 아쉽죠. 호재가 좀 희석이 되었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삼성전자가 오늘 사실은 올랐어야만이 그 지수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은 3,400포인트, 2,400포인트에 안착이 되고 거기에 지금 강력한 저항선이 있거든요. 그 자리를 지금 오늘 삼성전자, LG전자가 사실은 이 그 실적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돌파를 시켰으면 훨씬 더 기술적으로 흐름이 나은 흐름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네. 제가 아쉽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3분기 그 시장 흐름은 어쨌든 이런 그 연휴라든지 이런 옵션 만기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지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도 4분기에 실적이 당분간은 이 3분기가 고점이 아니냐라는 시장이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3분기가 고점이다. 고점이고 4분기의 네. 실적 전망에 대해서 다소 부담스럽다. 왜? 4분기에는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 이번에 가전하고 스마트폰이 선전을 했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라는 큰 회사는 반도체가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예,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실적을 내는 데는 좀 부담이 있을 거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나름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판단을 하면서 주가가 아쉽게도 좀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호실적은 이미 또 선 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만기일이라든지 연휴에 대한 영향,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4분기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좀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오늘 뭐 삼성전자가 잘 나온 거 스마트폰 가전 잘 나왔고 반도체 우려됐지만 화웨이에 대한 제재 반사 이익 보면서 그래도 잘 선방을 해줬어요.
앞으로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4분기에 대한 반도체 우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일단은 단기간에서는 반드시 반도체 가격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매출이 잡혀도 이 부분들이 탄력이 잡히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내가 일한 것보다 좀 더 성과가 나왔다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았을 때 시장에서 평가가 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인건비가 높아지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오히려 영업이익 부분들이 탄력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가격이 일시적으로 아마 상승을 했다는 건데 이 요인은 우리가 지난 6월에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셧다운이 한번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당시에 이미 전자기기에 대한 어떤 제조 비중들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때 가격이 눌린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경기 재개를 하게 되니까 이제 급하게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이번 추석 명절 때는 좀 다소 이렇게 이동이 적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작년마다도 추석만 되면은 항상 톨게이트에 차들이 한참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병목 현상처럼 갑자기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때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반드시 한번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실 때는 특히나 중요한 점은 결국 이런 스마트폰이나 가전에 대한 부분들의 소요는 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소요는 차츰 회복을 하되 이제 중요한 거는 공급에 따른 가격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유가 부분들도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대외 수출을 하려고 하니 환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가격까지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삼성전자의 노력에 비해서는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 3분기 시장이었다라고 보면은 4분기 시장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글로벌 반도체 시장 계속 우려의 목소리 나옵니다.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예,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4분기에는 그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하락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은 최근 1년 동안의 디램 가격 그 추이를 최근 1년 동안의 추이를 지금 보면은 지금 차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작년 말을 저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디램 가격이 회복세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3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5월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이게 이미 그 디램 가격이 반등이 들어오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꺾이기 시작을 했고 이게 지금 4분기까지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도 디램 가격의 하락은 지속될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며 4분기에도 디램의 공급 과잉 사태는 공급 과잉 이 흐름은 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요게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화웨이에 대한 긴급 주문이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도 꽤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대체 수요를 발굴하는데 대체 수요가 들어오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공백 상태가 6개월 정도 화웨이가 필요한 거는 이미 이제 먼저 그 긴급 주문으로 지금 다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여기에 대한 공백 상태가 생긴다라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디램이 들어가는 섹터를 크게 보면은 PC 부문하고 모바일 부문하고 또 서버 부문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이렇게 하락을 주도하는 게 PC 부분이거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최근 들어서 모바일 쪽은 지금 스마트폰 쪽을 얘기하죠. 모바일 쪽은 지금 살아나고 있고 서버 쪽도 비대면 그 산업의 성장과 함께 또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디램 가격 하락이 심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 서버 부문하고 모바일 부문의 수요가 살아나면서 노트북과 그 PC 쪽의 하락을 좀 막아줄 가능성이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4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충분히 뭐 버틸 만한 4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4분기도 4분기고요. 행복만당님께서도 삼성전자가 실적에 비해서 좀 안 오르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6만 원 얘기도 하고 뭐 8만 원, 12만 원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 잘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좀 그 성장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는 좀 느린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다면은 5만 원, 5만 5천 원 선, 6만 원 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를 이제 옛날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미 이제 지금의 현재 가격도 거의 300만 원에 달해있다. 액면 분할 전 가격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5천 원 선이라는 가격이 사실은 50만 원권으로 돌아서는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보시기보다는 그만큼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의 부담들을 자체적으로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제도, 어떤 기술적인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신다면은 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LG전자 얘기 나눠볼 텐데요. 그 사이에 채팅창 잠깐 보니까 오늘 저한테 드라큘라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신 것 같은데 다다파파님께서 맞아요. 어제 저한테 다크서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크서클 안 보이게 하려고 좀 칠하고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 보이는 것보다 드라큘라가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드라큘라는 이제 LG전자를 한번 빨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도 굉장히 전망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이번에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들이 사실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훨씬 더 가시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네. 되는 것이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서 이제 박동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부분들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전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방어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LG전자 같은 경우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네. 반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가전 제품에 좀 더 올인을 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죠. 사실상 LG전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서 컨시스턴스가 굉장히 좋게 컨시스턴스에 비해서 훨씬 좋게 나온 것도 이번에 가전 부분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제대로 성과를 봤다라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부분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실내 가전에 대한 효과가 컸었다는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고요. 오히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3%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두드러지는 건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실제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흰선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상승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해야 될 방향은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상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이 실적은 코로나 덕분에 생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려 31%. 네. 네. 무려 1년 만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1%가 올랐다. 그 말인즉슨 이 가전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공들였던 이 LG전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한번 제대로 수익 한번 보겠거니라고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오히려 코로나가 장세가 돼야 되냐 이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끝나야 되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빠르게 사업 다각화를 하느냐가 이제 4분기와 내년의 모멘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주가적인 멜트도 한번 조만간 조정이 한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LG전자가 장 초반만 해도 52주 신고가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힘이 빠지고요. 특히나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하락폭이 조금 더 커져서요. 3% 가까이 빠졌거든요. LG전자 주가는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정말? LG전자 주가가 오늘 빠진 것은 차익 실현 쪽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이 돼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 향후 전망이라든지 뭐 또 뭐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 만기라든지 걸치는 게 많긴 한데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금 확실하게 주가가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선반영된 주가 흐름도 선반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아마 차익 실현 성격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LG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LG전자도 지금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가 IT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4분기에 IT 업황 부진에 대한 부담 이게 지금 제일 크게 지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LG전자. 그래서 주가가 많이 3분기에 이제 서프라이즈를 예측치, 잠정치를 내놓으니까 바로 3분기가 실적 고점이 아니냐, 4분기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이길 거냐, 시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네.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 아니고 오늘이 또 연휴를 앞둔 날이 아니었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까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D-Day 발표 날짜 D-Day가 좀 잘못 잡혀지지 않았나. 그것도 약간은 장 마감 전에 직전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감안을 해볼 때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또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여러 가지 부담도 있었을 거고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FA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실제로 이제 이번에 LG전자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이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 중 하나가 사실은 모바일 부분입니다. 의외로 이제 모바일 부분들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적자 수준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요. 네.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사실은 이 모바일 부분에서의 어떤 본부가 계속 이렇게 주도자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1년 단위로 계속 대표가 바뀐 셈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유지가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네. 2020년도는 윙을 출시를 하면서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죠. 근데 실제로 재밌는 일은 무엇이냐? 이번에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은 얘기는 다 해놓고는 스마트폰은 뒷전이고 오히려 가전 부분이 올라갔다는 부분을 그러게요. 봤을 때는 네. 예상과는 조금 엇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실적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걸 보고 투자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매물이 나왔던 것은 공포감이나 두려움보다도 어느 네. 정도 이전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체리피킹을 하는 시점이죠. 수익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LG전자의 이제 그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 어디서 이렇게 수익이 나왔나를 이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전 쪽에서 이제 강한 이익들이 나왔는데요. 스마트폰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자 폭은 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요. 채팅창에서 신한섭님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폭망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휴대폰 LG전자는 휴대폰 때문에 망한다. 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어야 LG전자가 산다는 얘기가까지 있었어요. 정도까지. 사실은 예, 네. 그런 얘기들이 사실 많았어요. LG전자가 지금 그 요번 분기까지 적자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21분기 연속 적자래요. 아이고. 조그마한 회사 같아서는 21 벌써 문 분기. 닫고도 벌써 파산 신청하고 그러네요. 난리 났겠죠. 네. 그 가전이 그냥 먹여 살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 LG전자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좀 기억을 하실 텐데 2006년도에 그 초콜릿폰이 나왔었죠. 이름은 상당히 좀 익숙해요. 저도 네. 뭐 직접 사진 않았었는데 이때 반짝하고 시장 점유율이 꽤 많이 글로벌 탑 5 정도까지인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꽤 많이 지금 올라갔었는데 그때를 고점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해가지고 지금은 삼성전자, 애플, 뭐 화웨이, 뭐 샤오미 이런 거 본 이름도 못 따고 지금은 집계할 때 기타 브랜드로 집계 된대요. 아, 그래요. 제일 파다크네 LG전자 뭐 이름도 기타 브랜드로 그냥 집계가 나온다고 할 아예 정도니까 관심에서 멀어졌네요. 없죠. 네. 네, LG전자 스마트폰이 글로벌 시장에서 잊혀진 지가 오래가 됐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가로 회전폼이라는 LG 윙 저도 실물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네.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LG 윙이라는 스마트폰을 새로 내놨나 봐요. 자, 이걸 내놓고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반응들도 괜찮은가 봐요. 거기에다가 가격도 원래 이런 신제품을 내놓으면은 200만 원, 300만 원 꽤 높은 가격에서 시작을 해서 서서히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내놓자마자 100만 원대 초반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시장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커진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LG전자도 스마트폰 산업을 접어야 LG전자가 산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재작년부터 해서 그 생산 공장을 베트남으로 거의 다 이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절감이 엄청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런 효과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3분기 연속 적자 폭 축소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죽기 살기로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좀 LG전자 과연 LG 기대를 윙을 해봐도 가지고 될까요? 살아날 수 네. 있을까 기대를 해보자.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 LG전자가 스마트폰 부분을
불리하지 않은 너에 대한 약간 분노도 느껴지는데 이 윙을 이제 출시했잖아요. 보니까 옛날에 우리 가로 본능 핸드폰 있지 않았나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윙이 과연 스마트폰 부분에 흑자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부분? 실제로 이제 이 제품 자체가 뭔가 아주 특이하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이제 앞서서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 본능이라든가 이런 제품의 어떤 응용 버전이죠. 그러니까 네. 단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걸 만들었다 정도가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실제로 이번에 LG전자가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업본부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면은 실제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프리미엄 폰 우리가 S20 시리즈부터 해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는 카메라라든가 이런 카메라 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 고급화 전략을 가거나 아니면 아예 중저가 폰만 만들어서 양산형으로 가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채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윙을 기반으로 해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폰 시장과 그리고 네. 중저가 폰 시장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투택을 이제서야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후발주자의 성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적자가 나 있다는 것을 부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는 이런 적자폭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앞으로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또 캐시카우 하면 또 LG전자 입장에서 또 전장사업본부가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서의 어떤 소식들을 접하기보다는 오히려 LG전자는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의 여파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들이 높고 이제는 LG전자는 또 한번 핸드폰의 가치주로서 네. 또 한번 테마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적자폭이 감소는 할 수 있어도 흑자로 전환되는 게 과연 그렇게 빨리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LG전자 이제 윙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 또 LG전자의 스마트폰 부분을 향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호실적으로 인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 두 종목 앞으로 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전통적으로 4분기가 IT 쪽은 비수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이제 잘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은 4분기에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LG전자나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또 특히나 이제 3분기가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4분기에는 예, 크게 뭐 큰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을 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또 내는 것을 보면은 실적 성장세는 눈높이가 이미 4분기에는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실적 성장세는 4분기에도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계속 많이 얘기를 했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내년 흑자 자신 있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년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네. 또 전장 사업부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또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보자. 삼성전자, LG전자 4분기에 급등이 나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장 흐름 수익률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FA님은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실까요? 일단 이제 주가에 대한 탄력은 충분히 감소가 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많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출됐듯이 실제로 증권가 안에서도 이제 신용장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접근할 때도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탄력은 적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들은 놓고 본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 번 정도 더 지켜볼 만한 장세가 되겠지만은 새로 신규 진입을 하기에 있어서는 사실상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전자도 사실상 이번에 가전 부분들이 굉장히 선박을 했기 마련이었지 만약에 가전전자마저 안타깝게 됐다면 주가는 완전히 박살이 났을 수도 있었던 게 사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접근하실 때는 충분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아가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매도 물량이 또 나타났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쓸어담고 있습니다. 이 유인즉슨 결국엔 체력적
실전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인이 아직 외국인과 기관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분할 매매를 통해서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채팅창에서는 LG에 대해서는 LG전자에 대해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LG전자가 오늘 9만 원대잖아요. 너무 높이 올라온 거 아니냐. 10만 원 선, LG전자 10만 원 선은 좀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우선은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지금 실적이 나온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요인이다. 그럼 반도체가 병목 현상 때문에 집중 쏠림으로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한번 차익 실현을 해야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전 부분들, 특히 건강 가전이라고 해서 뭐 네. 우리가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소요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집에 다들 매출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또 한번 이 부분들이 연장이 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보유하신 분들도 사실상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나가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화려한 출발을 해냈죠. 3분기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정말 깜짝 실적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일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곤 있지만 또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까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